제2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너무도 부당한 선거법 판결로 이곳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제가 아쉬움과 회한이 많은 이곳을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경찰의 수건이자 법치민주화의 첫걸음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국가 개주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그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고 제9차 헌법은 8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이제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향하는 가치도 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가 늦은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국민들이 목도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여 정의를 외면하고 그 스스로 권력기관화하였다는 점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였고 검찰 개혁을 시대적 화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서 헌법의 대모처럼 박혀있는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하겠습니다. 제정 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5.16 군사정변 다음 해인 1962년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관이 주도한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이 규정은 검사에게 초과 권력을 줬으나 결국 검찰을 타락시킨 독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검찰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규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사에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진실은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릇된 논리가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이번에 쟁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20년, 30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찰의 하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700만 우리 경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법치민주화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오늘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이무형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전현직 경찰관, 특히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200명 이상 오셔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가 30년 경찰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꼭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8년에 경찰대학장, 99년에 서울경찰청장, 2000년, 2001년 대한민국 54대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세 가지 항,
경무라는 한과 박봉이라는 한과 수사권 독립이라는 한, 이걸 풀려고 했는데 경무라는 한과 박봉이라는 한은 풀었는데 수사권 독립 이걸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경찰대학생 시절에 IMF 시절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론에 공론화시켜봐라, 그런 지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IMF 때문에 몇 달간 싸우다 보니까 일이 안 되니까 공론화를 중지해라, 이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제가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진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경찰대학교를 유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일본경찰대학 52기로 졸업했습니다. 6개월간 일본경찰을 다 봐서, 그리고 1999년 11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취임식 날 임명장을 받고 무려 30분을 독대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다 나가고 둘이만 앉아가지고 30분을 독대해서 그 얘기를 내가 역사를 위해서 댕기기 위해서 우리 경찰 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찰 가보니까 일본 국민이 경찰을 모두가 존경합니다. 일본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일본 경찰 23만 경찰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이 일본 경찰을 하겠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3개월 근무 없이 매일 근무하는 마포서 파출소장, 삼상공 수사대장, 밤새는 일만 했었는데 거기는 3교대 근무에 4교대 근무에 어린이도 경찰 되고 싶다고, 또 일본 경찰 동기생들 집에도 가보는데 다 죽겠다고 가지고, 거기 있는 30년 된 형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퇴직금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6,400만 엔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38년 전. 그 당시 6억인데 지금은 한 20억 더 넘을 겁니다. 박봉이라는 것이 없어요. 일본 경찰은 경무도 없고 박봉도 없고, 우리 한국 경찰은 경무와 박봉석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38년 전에 경감 때 그걸 외워왔습니다. 수사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1906년에 한일 합방된 이래 식민지 경찰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일본은 패전 후에,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일본은 가가지고 메가더 사령부가 경찰은 수사권 다 바꿨습니다. 검사는 기소만 하고. 근데 한국은 외정 때 식민지 경찰을 바꾸자고 계속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이렇게 망했고 대통령이 형무소를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수사권은 경찰이고 2차 기소권과 2차 수사권은 검찰이고 70년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각 경찰서의 경감 이상은 직접 판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내면 되는 겁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요. 70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수사과장 경찰서 수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경찰은 서류를 만들면 검사에게 윤허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의 11대 강국으로서 10대 강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경찰, 일본 경찰과 검찰은 일본의 형법이나 일본의 경찰법에 서로 상호 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종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중앙정보부는 없어요. 일본 CIA도 해외만 하고, 미국의 CIA도 해외만 담당해서 국내는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내각조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내각조사실장입니다. 치안관은.
일본의 방위청의 인사국장은 경무관이